안녕하세요. 네, 성우 공준호입니다. 오래간만입니다. 이번에 읽을 책은 뭐라도 될 줄 알았지라고 이재익, 이승훈, 김은종 SBS 라디오 PD 이 세 명이 공저로 쓴 책입니다. 중앙북스에서 나왔고요. 이 책을 허락해 주신 우선 중앙북스 관계자 여러분 감사드립니다. 우선 책 설명을 드리고 제가 낭독을 할게요. 뭐라도 될 줄 알았지는 영화 팟캐스트 시네타운 19이라는 팟캐스트를 함께 진행하는 세 PD가 쓴 책입니다. 이 세 번째 책이에요. 빨간 책도 있었고 뭐 앞에 두 책도 있고 제가 그 두 책도 참 재밌게 읽었는데 우선 뭐라도 될 줄 알았지가 나온 지가 좀 되긴 했지만 그래도 그 세 책 중에 제일 신간이고 그래서 제가 읽기로 했습니다. 다른 책들은 나중에 읽을 수도 있고 안 읽을 수도 있는데 우선 그것도 허락을 해줘야지 제가 읽는 거고요. 이 책은 이 새 PD가 쓴 인생 수업이에요. 인생 수업이라고 해서 딱딱한 건 아니고 부드럽게 자기의 삶의 노하우라고 할까요? 지난 자기 자신들이 벌인 실수 를 바탕으로 에피소드를 재밌게 쓴 책인데 읽을만해요. 재밌어요. 앞에 두 책이 좀 더 재밌었던 것 같은데 혹시 이 책을 듣고 혹시 재밌다고 생각이 드시는 분들은 사보셔도 좋고 그 전에 두 책을 사보셔도 좋습니다. 노래가 끝났네요. 낭독 시작할게요. 공준호의 책 읽는 라디오. 뭐라도 될 줄 알았지. 학교에서 사회에서 시네타운 19 새 PD가 배우고 놓친 것들. 이재익, 이승훈, 김은종 지음. 중앙북스. 이재익의 수업시간. 진짜 사회생활을 잘하는 사람. 사회시간. 모든 룰을 다 지키면서 사는 삶은 또 얼마나 답답한가. 다만 감당하지 못할 불이익이 예상되는 일탈 행위는 하지 않는 것이 좋다. 학교에서 배우는 사회와 진짜 사회가 너무나도 다르다는 건 이미 학교를 졸업하기 전에 알게 된다. 학교 역시 다수의 구성원이 규칙과 합의에 의해 살아가는 작은 사회인데 학교의 모습마저도 수업 시간에 배우는 이상적인 사회의 모습과는 판이하게 다르니까. 아이들은 이미 학교에서 불의를 목격하고 불의와 타협하는 법을 배운다. 그리고 대다수는 충분히 비겁해진 채 진짜 사회로 나오게 된다. 나 역시 그랬다. 나는 학교를 다니는 동안 종종 불의와 부당함의 수혜자였다. 똑같이 담배를 피우다 걸려도 덜 혼났고 술을 마시다 걸려도 덜 맞았다. 연애를 해도 막지 않았고 싸워도 덜 혼났다. 이유는 간단하다. 성적이 좋았으니까. 그즈음부터 나는 깨달았다. 어떤 집단에서 핵심 가치를 충족시키고 나면 다른 부수적인 흠결에 대해서는 비교적 너그러운 기준을 적용받는다는 것을. 물론 흠결의 크기가 아주 크면 그런 관용조차도 소용없겠지만 어쨌든 똑같은 과오에 대해 다른 기준이 적용될 수 있다는 오묘하고도 불합리한 이치를 일찍 깨달았던 것이다. 고등학교를 졸업한 후에 군대에서 또 한 번 비슷한 경험을 했다. 카투사로 입대해서 미군 부대에 근무했던 나는 일반 한국군들과 비교도 안 되게 편안한 군 생활을 영위했다. 매주 금요일 오후에 집으로 왔다가 일요일 저녁에 부대로 복귀하는 걸로 모자라 우리나라 공휴일과 미국 공휴일 모두를 다 쉬었다. 쉬는 날은 당연히 외박을 했다. 게다가 내무반 생활도 안 하고 기숙사 같은 방에서 미군 한 명과 둘이서만 지냈다. 2년 동안 공짜로 어학연수를 한 셈이랄까? 카투사라고 다 편하게 지내는 건 아니지만 나는 정말 최고로 편하고 즐겁게 군 생활을 했다.
이 정도면 감사하고 만족할 줄 알아야 하는데 사람, 아니 나의 욕심은 끝이 없더라. 이런 혜택에도 모자라 말도 안 되는 짓을 저질렀다. 주말에 외박 나와서 과외를 한 것이다. 그것도 학생 한 명도 아니고 3명을 팀으로 짜서 그렇게 매달 100만 원씩의 돈을 벌었다. 벌써 20년 전 일인데 당시 일반 직장인 월급하고 별 차이가 없었다. 내 군인 월급이 10,000원이었으니까. 이 나쁜 짓을 하려면 몰래나 하지. 나는 같은 부대 동료들에게 별 생각 없이 이 사실을 말했던 것이다. 내 기억으로는 일요일 저녁에 부대로 들어오기 전에 같은 부대원들이 서울에서 만나 맥주나 한잔하고 들어오자고 했는데 밖에서까지 부대원들을 만나기 싫어서 과외가 있다고 말했던 것 같다. 그로부터 한 달쯤 뒤 나는 카투사를 관리하는 주임 원사실로 불려갔다. 내 입방정은 기억도 못한 채. 이유도 모르고 간 자리에서 주임 원사는 단도직입적으로 이렇게 말했다. 이제 길병, 너 주말에 나가서 과외한다며? 헉. 그때 나는 고등학교 시절 사고쳤던 기억이 떠올랐다. 다행히 우등생 어드밴테이지로 다른 학생들과 비교해 벌을 덜 받았던 기억. 그런데 군대란 특별히 뭔가를 잘하기가 어려운 사회다. 사격, 훈련, 부대 생활 등은 다 고만고만해서 못하면 티가 나지만 잘해도 티가 안 난다. 그래서 절망했다. 구제받을 길이 없겠구나. 나는 심각한 표정을 짓고 있는 주임원사 앞에서 그냥 사실을 시인하고 벌을 달게 받겠다고 말했다. 예나 지금이나 빨리 시인하고 사과하는 습관은 기가 막히다. 영창까지는 안 가겠지? 군기교육대에 가려나? 설마 미군 부대에서 쫓겨나 한국군으로 원복? 아니면 그동안 규정 위반으로 번 돈을 토해내야 하나? 이미 유흥비로 홀랑 다 써버렸는데. 갑갑한 마음으로 차렷자세를 하고 서 있는데 상상도 못한 주임원사의 한마디가 들려왔다. 넌 임마 성격도 좋은 녀석이 왜 그랬어? 에? 성격? 나는 귀를 의심했다. 군인이 규정을 어기고 밖에서 돈을 벌다가 걸렸는데 갑자기 성격 얘기가 왜 나오지? 주임원사는 이어서 계속 엉뚱한 소리를 해댔다. 우리 제이기는 미군들한테도 인기가 많고 부대원들하고도 잘 지내고 말이야. 지난번 카투사 워크 때 무대에서 멋있었잖아. 나도 비틀즈 좋아 임마. 몇 달 전 카투사 위크라고 1년에 한 번씩 카투사들이 중심이 되어 미군 부대에서 여는 축제가 있었다. 그때 카투사 밴드 멤버로 무대에 올라가 비틀즈의 노래를 연주했는데 주임원사가 아마도 그 무대를 본 듯했다. 나는 희망의 불빛을 보았다. 영창이나 군기교육대는 어느새 머릿속에서 지워져 있었다. 일단 좀 더 진심 어린 사죄 및 친밀감을 강조하는 멘트를 던졌다. 저도 원사님이 참 멋진 분이라고 생각했는데 원사님의 기대를 저버리는 행동을 한 점 깊이 반성하고 있겠습니다. 그래? 하긴 나도 소시적이 기타 좀 쳤지. 분위기는 점점 묘하게 흘러가고 있었다. 나는 눈치를 보며 슬쩍 제안했다. 혹시 나중에 기회가 되면 제가 기타 좀 가르쳐드려도 될까요? 좋지. 근데 이 기타보다도 말이야. 주임원사는 인상을 잔뜩 찌푸리더니 담배를 한 대 권했다. 그냥 받을 내가 아니었다. 제 담배 피시겠습니까? 서울에서 사온 건데. 군대 담배보다야 밖에서 사온 말보로 담배가 훨씬 맛있지. 그렇게 주임원사와 사제 담배 한 대를 나란히 피면서 연기와 함께 흐르는 침묵의 의미를 파악하려고 했었다. 꽁초가 간당간당해졌을 무렵
마침내 주임원사의 고백이 흘러나왔다. 제이가 내가 명색이 미군 부대 파견 주임원사인데 말이야. 이 토익 점수가 너무 안 나온다. 빙고. 그 다음 대사는 듣지 않아도 알 법했다. 너 서울대 영문과 나왔지? 과외도 한다면서. 영어 잘 가르치냐? 그 뒤로 나는 평일 일과 시간에 2시간씩 주임원사에게 영어를 가르쳤다. 주말 비밀과외를 계속했던 건 물론이고 주임원사의 토익 성적이 올랐을 때는 우수병사로 추천받아 특별 휴가까지 얻었다. 늙은 악당과 어린 악당의 콜라보랄까? 그 사건으로 나는 또 하나의 못된 요령을 배웠다. 어느 조직이든 나를 관리하는 관리자가 있는데 그 관리자와의 돈독한 관계가 업무 그 자체만큼이나 중요하다는 것. 여기서 글을 마치면 이 글은 사회생활에서 요령의 중요성을 설파하는 것으로 끝맺겠지만 그러면 쓰나. 이런 식의 요령과 규정 위반이 이어지다 보면 언젠가는 대가를 치르게 된다는 말을 꼭 해주고 싶다. 일탈의 정도가 심할수록 그 대가는 혹독하다. 뉴스를 보면 자주 나오지 않나. 잘 나가던 사람이 과거의 일탈 행위로 고꾸라지는 일이 매일같이 벌어진다. 그렇다고 겁을 주면서 모든 규범을 지키며 살자는 교훈적이고 무성의한 결론으로 이 글을 끝내고 싶진 않다. 모범과는 안드로메다인 삶을 산 나로서는 훈계할 자격도 없다. 나뿐만 아니라 누구에게나 사회 또는 소속 집단의 규범을 완벽하게 지키며 살기란 참으로 어려운 일이다. 게다가 모든 룰을 다 지키면서 사는 삶은 또 얼마나 답답한가. 명색이 소설가로서 흥분이라고는 한 줌도 없는 삶을 독자에게 권할 순 없다. 다만 이렇게 말하고 싶다. 가끔, 그렇지만 가능한 한 자주 자신을 돌아봐야 한다고. 나의 행동이 조직의 규범에서 얼마나 어긋나 있는지, 그리고 문제가 되었을 때 치러야 할 대가가 내가 감당할 만한 것인지를 가늠해 봐야 한다고. 우리가 속해 있는 여러 종류의 집단과 사회, 예를 들면 가족, 회사, 친구 모임, 각종 협회 등은 소속이 되어 있다는 이유만으로 우리에게 여러 혜택을 준다. 사랑을 베풀어주고 월급을 주고 응원을 해준다. 그 대가로 우리는 규범을 지키는 것이다. 규범을 어겼을 때 받을 불이익 역시 당연하게 받아들여야 한다. 감당하지 못할 불이익이 예상되는 일탈 행위는 하지 않는 것이 좋다. 룰을 어기면 벌받고 욕먹는 것이 당연하다. 이걸 못 견디는 사람은 뻔뻔하기까지 한 셈이다. 사회생활을 잘한다는 표현에는 요령과 일탈의 영역이 함께 포함되어 있다. 실력보다 더 좋게 평가를 받고 문제가 생겼을 때 부드럽게 넘어가고 사고를 쳤을 때 벌을 덜 받는 능력 등등 말이다. 고꾸라지지 않을 만큼 적당히 나쁜 짓을 하는 능력도 포함되려나? 따지고 보면 좋은 능력이라고는 할 수 없다. 정의로움과는 거리가 멀다. 그런 능력을 갖춘 사람에게 사회생활을 잘한다는 표현을 쓰는 건 우리 사회가 정의롭지 못하다는 사실의 반증이기도 하겠지. 앞에서 들려준 군대 얘기가 옛날 얘기처럼 들린다고? 요즘 군대는 달라졌다고? 불과 얼마 전에 이런 기사가 포털 사이트 메인 화면에 올랐다. 군대 간부와 사병 간의 부적절한 관계가 관행처럼 번져 있다는 내용이다. 기사 헤드라인은 다음과 같다. 명문대생 군대 가면 간부 자녀 무료 과외 선생님. 아이고 이놈들아, 아직도 그러고 있냐?
네, 재밌게 들으셨나요? 이제 이게 수업 시간에서 골라서 읽어봤습니다. 다음번은 이승훈, 김은종 PD의 글들 중 한 꼭지씩 읽어서 남은 두 번의 파일이 되겠군요. 남은 두 번의 파일 끝으로 이 책의 낭독은 끝이 납니다. 이재익 작가의 소개를 간단히 제가 하고 마치겠습니다. 낭독은 끝났으니까 낭독만 들으시는 분들은 뭐 꺼셔도 좋고요. 이재익 PD는 SBS 라디오 PD고 1975년생이네요. 그리고 대한민국의 등단한 소설가이자 시나리오 작가이기도 합니다. 지금 위키백과를 보고 있는데 대표작으로는 아버지의 길, 싱크홀, 아이린, 서울대 야구부의 영광 등이 있다고 써있는데 전 개인적으로 압구정 소년들이라는 책을 재밌게 읽었어요. 제가 이재익 작가를 좋아하는 이유가 다른 한국 소설이 다 마찬가지긴 한데 지금 제가 살고 있는 여러분이 이걸 듣고 계신 여러분이 살고 있는 이 주위 사람들을 소재로 해서 쓰게 되잖아요. 한국 소설이니까. 그러니까 해리포터는 영국 소설이니까 어쨌든 간에 마법사가 영국인인데 한국 작가들은 다 한국인을 보통 이렇게 대상으로 쓰기 때문에 한국인들이 주인공으로 나오는데 특히 이재익 작가는 저의 삶의 반경에 있는 사람들을 대상으로 소설을 쓴 것 같거나 그 사람들의 이야기를 적은 것 같아요. 그러니까 아주 저한테는 뭔가 친근한 인물들이 나온다고 할까요? 배경이나 그런 부분이 있어서 좀 더 취향 저격하는 소설들이 많습니다. 재밌어요. 페이지 터너라고 하잖아요. 책장이 엄청 잘 넘어갑니다. 그렇다고 문학적인 완성도가 높다고는 말할 수 없는데 그냥 블록버스터 영화나 아니면 그냥 재밌는 영화를 보러 가잖아요. 그냥 그 시간을 즐기기 위해서 시간을 보내기 위해서 재밌는 영화를 보러 가는 것처럼 책도 그렇게 소비되면 참 좋은 책들이에요. 여기서 뭔가 대단한 교훈을 발견하거나 그런 류의 책들은 아니니까요. 대문호도 아니고 농담인지 무라카미 하루키 정조준 한다고 항상 말씀하시긴 하는데 아무튼 재밌습니다. 한번 읽어보시는 것도 좋을 거예요. 그래서 한번 읽어봤습니다. 이번에는 좀 제가 특이하게 이런 낭독 말고 이런 설명이나 그런 걸 한번 넣어봤는데 한번 시험 삼아 넣어봤습니다. 저도 어떻게 이거를 어떤 형식으로 제 팟캐스트를 한번 진행해 나갈 볼까, 어떤 형식으로 나가볼까 생각을 하다가 한번 이렇게 시도를 해봤는데 첫 시도니까 그냥 생각나는 대로 하고 있어요. 아무튼간에 다음 책도 바로 올리도록 한번 노력해 보겠습니다. 네, 다음 팟캐스트 파일에서 만나요. 빠이.